혼자서도 누구나 어디서든지 농구할 사람을 같이 찾아서 농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슬램이고요. 저는 발표를 맡은 고종현입니다. 길거리 농구란 3대3 또 4대4의 게임을 의미를 하게 되는데요. 최소 6명에서 8명의 인원이 필요하게 돼요. 그런데 현재 농구장에 몇 명이 있는지가 알 수 없기도 했고, 최소 6명을 모아서 가야만 확정적으로 게임을 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농구를 하러 나가지 않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존 대안으로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이용해서 농구장별로 오픈 채팅을 만들고, 이제 나 오늘 나갈 거야, 또 오늘 나 지금 농구공 들고 나가 같은 이제 농구장 약속에 필요한 채팅들을 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런데 이 오픈 채팅도 몇 명이 오는지 결국에 명확하지가 않게 되었고, 시간대가 명확하게 한 번에 보이지가 않은 문제점을 갖고 있었어요. 또 약속한 채팅들이 위로 올라가 버리게 되면서 약속이 깨지는 경우도 빈번히 일어나게 되었었죠. 그렇다면 우리 슬램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을까요? 일단 저희는 어디에 게임이 가능한 인원이 있는지 한눈에 지도에서 보여주자고 목표를 정했습니다. 저희는 사람 수에 따라서 구분을 했는데요. 이 농구공은 0명이 있을 때는 농구공이 사람이 없으니까 공이 튀길 수 없겠죠. 그리고 0명에서 6명까지는 사람이 있으니까 공을 튀기면서 표현할 수 있겠죠. 또 6명 이상이 되면 게임이 매칭할 수 있기 때문에 볼이 통통 튀기면서 불이 같이 일어나면서 게임 매칭이 일어났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디에 게임이 가능한 인원이 있는지 한눈에 보여줄 수가 있게 되죠. 여기 보시면 불이 일어나면서 공이 통통 튀기게 된다면 이거는 게임이 있으면서 사람도 있고, 공만 튀기고 있다면 게임은 아직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6명보다 아래 사람만큼만 있는 거죠. 게임은 일어날 수 없지만 사람은 있다는 걸 표현한 거죠. 그리고 공이 정지되어 있다는 것은 공을 튀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걸 의미하게 되는 거죠. 또 저희는 다른 두 가지 것들을 같이 함께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내가 즐겨찾기 한 농구장을 옆에 별을 달아주어서, 또 내 예약이 현재 있는 농구장을 이제 초록색 동그라미를 붙여주어서 표현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내 예약이 어디에 지금 현재 있는지, 또 내가 즐겨 찾는 농구장이 어디인지 같이 표현해주게 되죠. 그렇다면 이제 시연을 보러 가실까요? 길거리 농구의 진심인 덩크는 농구할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농구장까지 왕복 1시간 거리를 다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아야 게임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주변 농구장 예약 서비스인 슬램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슬램에 들어오게 되면 가장 먼저 현재 위치의 지도가 보입니다. 이 서비스에 맨 처음 들어오게 되었을 때 로그인을 바로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익명의 사용자도 어떤 서비스인지 체험을 해보고 원한다면 로그인을 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지도에 보이는 농구공은 각 농구장의 위치를 표시하고 있는데요. 이 농구장의 상태를 이 농구공의 공이 튀김과 불이 붙어 있음에 따라서 나뉘게 됩니다. 먼저 공이 정지되어 있는 경우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경우고요. 농구공이 통통 튀긴다는 거는 사람이 누군가 튀기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불이 붙어 있다는 거는 사람이 6명 이상이기 때문에 게임이 가능한 곳인 겁니다. 여기 불이 붙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람은 있지만 아직 게임이 불가능한 6명 이하의 사람이 예약되어 있는 곳인 거죠. 자, 이제 농구공 하나를 클릭해보면 해당 농구장의 위치와 또 이름, 그리고 참여자 수를 알 수가 있게 되고, 예약을 하려고 할 때 로그인을 유도하도록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럼 서비스를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카오 로그인으로 유저가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기입하지 않더라도 쉽게 가입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고요. 그럼 카카오 계정의 정보가 슬램으로 연동되어 닉네임과 프로필 사진을 불러오게 됩니다. 로그인을 하였을 때 보여지는 첫 번째 페이지는 즐겨 찾는 농구장 페이지인데요. 현재 위치의 지도에서 원하는 농구장을 찾아서 즐겨찾기 할 수가 있고요. 별 모양을 누르면 즐겨찾는 농구장 목록에 추가가 되고, 다시 누르면 즐겨찾기 삭제도 가능합니다. 먼저 즐겨찾기를 해놓고 즐겨찾기 목록에 가게 되면 항상 즐겨찾는 농구장을 등록해놓고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농구 게임을 하러 갈 때 필요한 지도 정보, 실제 있는 공원으로 카카오맵 API를 통해서 연동이 되고요. 채팅방도 있고요. 이 위치를 친구에게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농구장에서 경기를 하기 위해 이 파리공원 농구장에 예약을 하러 가봅시다. 그러면 새벽과 아침, 낮, 밤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언제 게임이 활발하게 진행되는지 보실 수가 있죠. 밤인 경우에는 농구공이 멈춰있기 때문에 예약이 없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고요.
아침에 게임을 할 수 있는 상황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파리공원 농구장에 예약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예약을 6시 이후부터 12시까지 예약을 할 수 있도록 자동 스크롤이 되고 있고요. 위쪽에 어둡게 처리된 부분은 이미 지난 시간이기 때문에 어둡게 표현해주고 디세이블드로 표현했습니다. 원하는 시작 시간을 클릭해서 해당 시간부터 예약하기가 뜨고 언제까지 예약을 할 건지를 마저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8시부터 10시 반까지 8시부터 10시 반까지 예약을 하게 될 거고요. 함께 하는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한번 보면 10시에 5명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요. 이때 예약을 하게 된다면 농구공을 가져갈지 선택해서 예약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예약을 하고 나면 파리공원 농구장에 예약이 잘 들어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생각해보니까 그런데 아침에 제가 약속이 있던 걸 깜빡했습니다. 그래서 예약을 수정을 해야 되는데요. 다시 예약을 수정하러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8시부터 10시까지, 10시 반까지 예약을 했던 거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예약을 수정하기 위해서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설정해주고 8시부터 9시 반까지만 예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구공을 다시 선택을 해주고요. 이렇게 예약을 수정을 완료를 했습니다. 8시부터 9시 반까지 예약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덩크는 이제 농구공을 들고 시간 맞춰서 집 근처 농구장으로 가서 신나게 농구를 즐기면 되겠죠? 네, 저는 프론트 팀장을 맡은 고종현이고요. 빠른 로딩과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위해서 Next.js, 정적 타입을 위해서 TypeScript, 아름다운 애니메이션들을 위해서 제이슨을 활용한 로띠, 이모션을 활용해서 기술 스택을 구성해봤고요. 전역 상태 관리로 3가지로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요. 사용자, 또 내비게이션, 소켓, 컨텍스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제 중에 하나가 많은 정보들을 엮어서 보여줘야 된다는 점인데요. 특히 이 페이지 같은 경우에 이 예약 정보들이, 즐겨찾기 정보들이 농구장과 엮여서 같이 받아와야 되는데 이 예약 정보들과 즐겨찾기 정보들을 앱이 마운트 시에 미리 받아오게 돼서 나중에 엮어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어서 데이터 패칭에서 더 효율적으로 패칭을 받아올 수 있었고요. 알림도 실시간으로 수신할 수 있도록 전역 상태 관리를 했습니다. 내비게이션 전역 상태 관리에서는 상하단 바의 유무, 또 현재 페이지가 어떤 페이지인지를 알게 되어서 이렇게 표시해 줄 수 있게 되었고, 또 커스텀 버튼에 이벤트 바인딩을 할 수 있도록 전역에서 상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켓에서 전역 상태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앱 마운트 시 생성한 1개의 소켓 인스턴스를 모든 페이지에서 사용하도록 관리하고 있고요. 팔로우와 취소 함수도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편의성과 정보 제공을 위해서 사용자가 직접 근처의 농구장 정보를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었는데요. 사용자가 제출한 농구장 정보는 DB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해 DB에 바로 반영되지 않고 관리자의 승인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관리자가 편하고 빠르게 새 농구장 목록을 조회하고 승인과 거절을 할 수 있도록 관리자 페이지를 따로 구현했고요. 관리자 페이지는 관리자만 접근 가능하도록 막았고 농구장 목록은 무한 스크롤로 로드가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새로운 농구장 추가 페이지에 지도에서 위치 얻어오기, 중복 선택 라디오 버튼으로 사용성을 고려했고 입력한 글자 수와 제한 글자 수를 비교해 알려주고 에러를 눈에 띄게 폼 밸리데이션도 중요하게 고려해봤습니다. 즐겨찾는 농구장 페이지에서는 즐겨찾기 삭제 시 바로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실수 방지를 위해 페이지를 나갔을 때 즐겨찾기가 삭제되도록 하였습니다. 효율적인 API 콜을 위해 더보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참여자 목록을 받아오게 했습니다. 다가올 예약에서는 해당 예약에 대하여 확성기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확성기 기능이란 해당 농구장을 즐겨찾기 해놓은 유저에게 함께 경기를 하자고 요청하는 알림 메시지 기능입니다. 이 알림 메시지 기능은 웹소켓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확성기는 아무 때나 누를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약 시작 1시간 전에만 활성화되도록 하였고 농구장의 인원 중 1명이 한 번만 누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타 사용자에게 알림 폭탄이 가지 않도록 방지했습니다. 탐색 페이지에서는 기본적으로 현재의 날짜 시간으로 탐색된 농구장 정보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앱 시작 시 예약 즐겨찾기 정보를 전역 상태로 쓸 수 있게 서버에서 미리 받아놨기 때문에 즐겨찾기한 농구장과 예약이 있는 농구장을 이미지로 구분해서 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예약과 탐색 페이지는 시간에 대한 밸리데이션을 신경 써서 구현을 해보았고요. 여기 데이피커에서 오늘을 선택한 경우 지금보다 이전 시간대는
탐색할 수 없도록 클릭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농구장의 예약 페이지를 URL로 직접 접근이 가능한데요. 그렇지만 과거의 날짜에 대한 예약을 URL로 접근할 수 없도록 했어요. 예약 시에는 또 오늘 날짜의 과거 시간에 대해 예약할 수 없도록 UI에 과거 시간에 대한 디세이블드 처리를 해주었고요. 또한 경기 매칭의 신뢰도를 위해서 예약 1시간 전에 취소 수정은 불가능하도록 막아놓았습니다. 자신의 예약을 생성 수정할 경우 예약의 정보를 하단 바텀 보달 시트에 반영하여 사용자가 예약에 대한 결과를 알기 쉬우면서도 시간대의 정보를 한 번에 보도록 하였습니다. 예약 페이지에서는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사용자가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했는데, 시작 시간을 클릭 시 시작 시간을, 종료 시간을 클릭 시 종료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시작 시간이 종료 시간을 넘어서 선택될 경우 시작 시간부터 다시 설정되도록 했습니다. 이어서 백엔드 발표자 서동성입니다. 저는 백엔드 아키텍처 및 기술 관련 이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엔드 아키텍처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업무 분담은 지라를 활용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지라에서 할당받은 특혜 이름을 브랜치로 사용하고 기능 개발 후 디벨롭의 스쿼시앤 머지하는 과정으로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드 관리는 GitHub, DB는 MySQL, 배포는 젠킨스를 이용하였고 서버 개발은 스프링부트를 이용하였습니다. 앞선 시연에서 보셨다시피 저희 서비스는 카카오오스 입장용 로그인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JWT를 발급하여 저희 서비스 안에서의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순서를 간략하게 설명해보자면 사용자가 로그인 버튼을 눌러서 정보를 입력하면 카카오 서버에서 백엔드로 인가 코드, 액세스 코드, 사용자 정보를 차례대로 받아옵니다. 여기서 프론트와 로그인 과정에 대한 생각 차이가 있었습니다. 프론트는 인가 코드로부터 사용자의 정보까지 받아와서 백엔드를 옮겨주겠다고 생각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카카오 토큰의 유출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 현재 방식을 채택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그림은 로그인 기능을 구현하면서 발생했던 이슈 중에 단연코 저희를 가장 괴롭혔던 에러는 폴스 에러였습니다. 프론트 로컬 대 백엔드 로컬로 테스트해 보았을 때는 폴스 에러가 나지 않았지만 실서버로 테스트해 봤을 때는 폴스 에러가 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허용 도메인을 제한해야 한다는 생각에 프론트에 로컬호스트만 허용해 놓고 실서버 도메인을 등록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이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그림은 도메인 시퀀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앞에 서버단에서 따끈하게 만든 JWT 토큰을 클라이언트에게 넘겨주었고 이는 사용자의 인증키가 됩니다. 따라서 이 JWT 토큰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역할별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유저와 어드민은 공통적으로 코트 조회 및 신규 코트 추가 그리고 코트에 대한 예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즐겨찾기 코트를 등록함으로써 사용자 이용에 편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각 유저 간 친목을 유지하기 위해 팔로우 기능에 대한 도메인을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유저는 실시간으로 알림 메시지를 받기 위해 이 부분을 웹소켓으로 구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능을 활용하여 프론트에서 원하는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비즈니스 로직으로 특정하게 구현이 어려웠던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는 그림처럼 DB 테이블에 여러 개의 코트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만약 클라이언트에서 코트 전체 데이터를 요청하면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클라이언트 측에서 받을 수 있는 데이터의 한계가 있어 사용자 입장에서는 속도가 느려진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운더리 내에서 클라이언트 쪽에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더 느려진 체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보여지는 화면에 따라 백엔드에서 제공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클라이언트에서 네 방향의 유도와 경도를 요청하고 서버단의 DB에서 검색하여 사용자 요청에 따른 농구장만 보여주도록 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화면에 보여지는 데이터의 양을 제한하여 사용자 입장에서 속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이슈로는 프론트에서 지도 API를 사용하기 때문에 HTTPS로 통신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배포된 백엔드 서버는 HTTP로만 통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SSL 인증서를 설치하였습니다. SSL 적용 방법은 세 가지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렛츠 인크리트를 통해 인증서를 적용하고 두 번째는 프리넘에서 무료 도메인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파치 서버를 리버스 프록시로 활용하여 어플리케이션이 배포된 포트로 포워딩해서 SSL 적용 이슈를 해결하였습니다. 저희는 주어진 시간에 백엔드 개발자가 개발에 집중하기 위해 CI/CD를 구축하였습니다. GitHub에서 디벨롭 브랜치로 푸시를 받으면 젠킨스가 자동으로 배포할 수 있도록 구축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에 할당된 EC2의 타입이 T2 마이크로였는데 젠킨스 메모리를 많이 사용하여 서버 스펙을 사이즈 업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에게 실시간
공지를 전달하기 위해 웹소켓을 활용해야 했습니다. 이를 활용하면서 두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보안과 관련된 이슈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앞에 스프링에서 발급한 JWT를 함께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폴스 에러 이슈였습니다. 웹소켓 컴피그의 모든 도메인을 열어줘도 폴스 에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찾아보니 웹소켓 통신에서 모든 도메인 열어주면 폴스 에러가 난다고 하여 저희 프론트의 서버 IP만 열어주었더니 해결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팀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서비스 슬램은 프론트 팀장, 저 만우와 한나, 노체, N 4명의 프론트 팀과 백엔드 팀장인 저 헤이와 플로라, 젤리 이렇게 3명의 백엔드가 원팀이라는 생각으로 기획과 개발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프로덕션 배포까지 열심히 드리블할 예정이니 농구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데브코스 1기 14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